네, 2차 전지 어제 우리 시장에서 방긋 미소리를 던져준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드디어 2차 전지의 찐 부활이 시작이 된 걸까요? 긴급 진단 시간 통해서 저희가 지난해 배터리 시대부터 해서 우리 방송에서 계속 관련 언급을 해주셨던 이창환 부장님 모시고 오늘 좀 급하게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이제 2차 전지의 화려한 부활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가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금리 인하와 북미 전기차 전환이 맞물리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 시장 바닥은 그러니까 8월 5일 이제 블랙 먼데이 때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이제 쌍바닥을 잡고서 올라가는 거고. 그 2차 전지에 대한 반등 시그널은 이제 연준의 비컷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전기차 판매량, 7월달 특히 8월달 판매량이 2%대의 이제 성장이 나왔다는 것과 GM의 전기차 판매 속도가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EU의 그 내년의 전기차 성장 전망이 지금 거의 많이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 독일도 지금 보조금을 재개를 좀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유럽의 보조금에 대한 지급의 재개라든가, 특히 국내 그 완성차 업체에서는 현대차 캐스퍼 EV라든가 기아 캐스퍼 EV랑 기아 EV3가 판매가 굉장히 호조가 됐다는 것들, 또 시애틀의 리튬 공장이 가동 중단 등을 통해서 이제 리튬 가격의 바닥 시그널이 나왔던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 2차 전지에 대한 반등 시그널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반등 모멘텀은 구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랑 4분기 실적 좋지 않더라도 2025년도, 2026년도의 실적을 보면서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구축이 됐었고, 어제 이제 그 급반등의 그 트리거는 이제 오는 11월 달부터 기관과 외국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대차 거래 때 최초 상환 기간 90일 이내로 그 제한 발표가 났고요. 이게 이제 그 예상하기로는 내년 3월 31일 그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때 그때 적용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 예상보다 5개월 정도 빠른 조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에 우리가 추적을 했던 것처럼 2차 전지 섹터에서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N, 나노신소재, 포스코, 퓨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제 그리고 포스콜링스, LNF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세게 나왔던 것도 그런 영향이 볼 수 있겠고요. 증권사에서 이런 주식 대여자가 중도 상환을 요구하게 되면은 바로 사흘 안에 이제 그 갚아야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네. 쇼커버에 대한 압박이 좀 커진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이 가장 부진했던 이유가 결국 유럽 공장 그 가동률이 저하였거든요. 이게 이제 40%대까지 떨어졌는데, 내년도에 이제 그 이후에 그 전기차 시장이 그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살아난다고 한다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셋업체들이 이제 가장 수혜가 되기 때문에 반등이 먼저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그 EU 전기차 시장이 내년에 급성장을 예상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2만 5천 유로 미만의 그 전기차 이하의 전기차가 내년도에 7개 정도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24년도, 25년도, 26년도에 2만 5천 유로 미만의 이에 전기차가 대거 출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유럽의 전기차의 판매의 한 4분의 1은 그런 그 저가 전기차들이 차지할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유럽위원회랑 독일 정부도 그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확약을 한 상태고요. 그럼 이를 어쨌든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보조금 제도들이 잘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그 독일에서 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그 재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반등의 트리거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금투세 이슈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그 금투세 토론회를 민주당에서 했었죠. 예. 그 토론 내용 보면서 좀 화를 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유예 쪽으로 가다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 이소영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 거 봤을 때는, 그러면 금투세 이슈는 국내 증시에서 그 빼타꼼플리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게 유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봐서 지금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은 달러 자산을 줄이고 국내 증시를 사야 됩니다. 그 달러 자산을 갖고 계시면은 환차손을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국내 주식 팔고 미 증시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 증시에서 30% 50% 수익이 나도 환차손으로 손실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미 증시를 줄이셔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러면 이제 그 이런 금주세의 반대급부로 시장에 수급이 시장에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코스닥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상승 가능성도 있다. 그게 아마 2차전지 섹터와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두 섹터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매크로적인 환경들도 2차 전지 반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 뭐 독일의 보조금 이슈라던가 그리고 앞으로의 이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확실한 훈풍을 전해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미국 대선도 지금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금리 정책이나 뭐 2차 전지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한 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제 또 중국은 지준율도 인하했잖아요. 네, 그 장중에 이제 지준율 인하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그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상하이 증시 거의 4% 가까이 올라갔었고 상하이 증시에서도 이제 기술주들부터 해서 이제 뭐 리튬이라든가 전기차 관련 종목도 다 급등했거든요.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였고 그 미 연준의 이제 비컷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그 유동성 자금들이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속으로 지금 머니 무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메탈 가격이 뭐 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하향 안정화가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메탈 가격 보면은 바닥을 좀 잡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게 더 이상 이제 악재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전기차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요의 자극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쨌든 그 가장 자동차 시장이 큰 것이 미국인데 미국의 그 자동차 할부 금리가 하락을 하는 것이고 평균 8%에서 5%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의 그 전기차 구매자의 80%가 리스라든가 파이낸싱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토론이랑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토론이 이제 그 금리를 한 2, 3개월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2, 3개월 후부터는 오토론도 가격 그 금리도 떨어진다. 그거 봤을 때 내년도에는 확실히 그 미국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신호가 지금 그 아직은 이제 그 금리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은 지금 완성차 기업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8월 달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22% 성장이 나왔고 15만 1,333대를 판매가 됐는데 이게 유럽의 주요 10개국의 판매 데이터보다 많습니다. 이 10개국의 판매 데이터가 한 14만 8천 대 정도 되는데 이게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것이고 이게 하반기부터 이런 미국 시장의 성장이 가시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그동안 강조드렸던 그 미국의 그 면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미국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대중화 시대 이 두 가지 사이클이 만나는 것이 지금 임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시작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어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그 전기차 미국 판매량이 한 34% 성장을 예상해서 257만 대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 대선에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뭐 트럼프 된다 해서 IRA법 폐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연비 규제 정도는 수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보조금에 대해서도 지금 그 바이든 정부가 지금 그 혹시 만인하에 인해서 내년 1월까지 IRA 그 예산을 그 보조금 예산을 80%를 소진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권 교체가 됐을 때 그런 이제 보험을 좀 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 부분에서는 크게 건들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봤자 4년입니다. 재선이 다시 또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 법을 하나 바꾸면 IRA법 법 하나 통과시키는 3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폐기는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중국 정부에서 그 보조금 정책도 지금 그 결국에는 전기차 판매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문제는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도 비아디라든가 그 리오토 정도 빼고는 50여 개 전기차들이 보조금 빼고 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우리나라 그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기업들이 잘 버틴다고 하면은 대중국 관세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굉장히 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에서 들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고 거기다가 어제 장중에는 중국에서도 지준율 인하로 2차 전지 기업들의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을 할 만한 점은 이창원 부장님께서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 사이클과 북미 시장에서의 이런 전기차 전환 사이클이 함께 맞물린다라는 점이 앞으로 2차 전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시그널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지금 또 한번 매수를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께 어떤 쪽에 비중을 둬야 될까 이런 부분 좀 조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단 반등은 대형주부터 먼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2차전 섹터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가급적이면 뭐 종목 교체보다 현재 그대로 유지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포스그룹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무리하게 포트 변경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이제 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액 쪽을 좀
선언을 하지만 그래서 신규 매수 쪽은 그쪽으로 말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뭐 전해액 쪽과 리튬 쪽을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뭐 에코프로, 에코프리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체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을 억지로 포트폴리오 변경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은 다 같이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반이 온 다음에서의 리밸런싱 그 이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기업들이 지금 어쨌든 그 성장률이 가장 큰 쪽은 내년도 쪽은 현대는 뭐 전액 쪽이라 볼 수 있겠고 일단 그 북미 시장에서의 캐파 구축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는 3, 4분기 실적 다 안 좋아요.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악재일 것이고 결국에는 그 25년도, 26년도의 실적 성장성이 가장 큰 쪽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셀업체가 어쨌든 그 3분기, 3, 4분기 실적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그 이게 터닝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생산량이 90% 이상의 해외 생산이니까 그 지금의 이제 수출 데이터가 의미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내년도에 셀 3사의 그 북미 시장에서 AMPC가 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전보다 줄었습니다. 줄었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또 LG에너지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가 다 수혜가 될 것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리튬 관련 종목들, 양식 종목들은 주가는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IRA법에 의해서 그 FOMC 규정 그리고 AMPC의 동시 수혜가 가능한 게 이제 전해액 쪽과 이제 거기에 그 전해액의 원료의 40%를 차지하는 리튬 쪽인데 그 다른 그 양극재 종목들은 어쨌든 캐파에 대한 그 장기 캐파의 조정이 있었는데 전액 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상승 그 성장이 내년에 뭐 34%라고 하면 그 전액 쪽에서의 성장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쇼테지가 좀 불가피하거든요. 전액과 전액의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호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전액과 리튬을 최선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셀 그리고 소재 그리고 장비 순으로 탑픽을 말씀드리는데 종목을 굳이 말씀드리면 전액 쪽에서는 엔켄과 덕산테코피아를 탑픽으로 보고요. 리튬 쪽에서는 엔켄과의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앙첨단 소재, 셀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이거 한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그리고 양극재 쪽에서는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코스모 흰소재, 그리고 리튬 쪽에서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장비 쪽에서는 PNT를 탑픽으로 이렇게 10종목을 탑 10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액과 리튬이온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는데 일단 주가 반응은 셀 3사가 먼저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셀, 소재, 장비 순으로 일단 부장님께서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의 탑 10 종목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탑 10 중에 탑픽 종목 들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중에서 제일 싸게 보는 건 전 개인적으로 LG화학인데 LG화학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액이랑 그 리튬 쪽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려서 지금 그래도 증권사 목표가 대비해서 계율이 높은 게 보니까 PNT가 상당히 높습니다. 미래에셋에서 97,600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2개월 포워드 PR이 7배고 내년 기준으로 26년도 기준으로 5배인데 이 회사가 평균 16배에서 17배 받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수주 잔고가 2조가 넘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2조가 넘고 이 중에서 2차 전지 쪽만 1조 6천억이 넘는 상황이고요. 대략 75% 비중을 갖고 있고 2차 전지 장비사 중에서 유일하게 수주 잔고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 쪽에서는 PNT를 탑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동사가 갖고 있는 전국 공정이 이익률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업체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아마 이제 이런 수주 잔고도 들어가고 테슬라 쪽에 건축 장비도 수주가 된 거 봤을 때는 뭐 싼 구간이니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창환 부장님의 이 2차 전지 내에 분야별로 탑픽 종목들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상으로 매력적인 PNT 가장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G화학도 함께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긴급 진단으로 이창환 부장님 어제 못 모시고 오늘 좀 모시게 됐는데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